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콜레스테롤,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콜레스테롤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받아보시고 계실 텐데, 그 정보들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책 뒷면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인지 능력, 면역력, 성기능을 악화시킨다. 이게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DL 수치가 너무 낮으면 뇌졸중, 그 다음에 우울증을 유발한다.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도 심장, 혈관에 이상이 없다입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책 나온 지 뭐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각종 심장병의 원흉으로 지목된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벗겨주면서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약물인 스타틴의 흑우성을 폭로한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목차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차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책 내용과 관련되어진 퀴즈가 나갑니다. 4문제를 준비했습니다. 3문제를 제일 빨리 맞히시는 분께 오메가3 프리미엄 RTG 오메가3 닥터 한스에서 제작한 이 제품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To restart the program, you have to realize that there will be no return. 자, 제목 한번 보시면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의사가 말하지 않는 콜레스테롤의 숨겨진 진실. 이 내용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책인데요. 뭐, 가격은 뭐 15,000원대이고요. 그래서, 책 소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자 소개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차를 제가 다른 파일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책 속에 각 페이지마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것만 좀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 아래쪽에 보면 뭐 각종 혈관 그림부터 시작해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혈관의 벽에 무엇인가 붙어 있는 이런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벽에 붙어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전부 이게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책을 쓰신 저자 소개를 잠깐만 좀 알려드리면요. 스티븐 시나트라라고 하는 분이고요. 심장 전문의이고요. 현재 코네티컷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임상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심장 건강 영양의 편집장, 8주 만에 혈압 낮추기 등 많은 저서를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조니 버던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분은 이제 영양 전문가, 체중 감량 전문가, 식품 영양학자 이 두 분이 공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중에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질문이 주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가 스타틴계 약물로 치료받겠다고 나설지 궁금하다. 이 책 내용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값비싼 약물이 있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복용하시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을 1.4% 줄일 수 있습니다. 복용하시겠습니까? 복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스타틴계 약물은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이 간이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어내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많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혈관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약을 처방을 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법은 간 기능 중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간한테 못하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해서, 즉 간이 고장나도록 해서 이 미래에 올 심장 질환을 감소시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퍼센트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을 1.4% 줄인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심장혈관 질환이 걱정이 돼서 지금 당장 이 약을 먹고 간을 망가뜨려서 그걸 못 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미래에 올지 말지 모르는 심장 질환을 없애는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걸 먹으면 간이 망가지는데 이 망가지는 간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을 먹고 간이 망가지는 이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안다면 정말 무엇을 선택을 할지는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영양제는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냐, 저걸 먹어야 되냐, 이건 뭐냐, 유전자 조작이냐, 중국에서 만들었느냐, 각종 부작용은 없느냐 물어가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상담을 하죠. 네, 그리고 빠이빠이입니다. 그런데요, 저 스타틴 계열 약은 그냥 주면 네, 받아 먹습니다. 주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서 꼬박꼬박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 진짜 정말 웃기지 않아요? 예? 그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해요.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둘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전문가라는 사람 말은 그냥 들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질문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받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내 간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심장병을 안 오게 하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그 약을 받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하면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To 생각하십시오. restart the program, you have to realize that there will be no return. 자, 다음 글을 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 글라스먼 박사는 우울증과 심장질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일생을 바친 연구자이다.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거의 그는 의학적으로 건강하지만 임상학적으로 우울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과 심장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왜 우울해질까요? 혈액순환 안 되죠. 산소 공급 안 되죠. 영양소 공급 안 되죠. 힘없죠. 우울해지죠. 당연히. 살맛이 없죠. 왜? 심장이 혈액을 순환을 시키는 거니까요.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울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자, 심혈관 질환, 우울증, 우울하고 관계가 있다. 특히 심장 발작이 발생한 이후 우울증이 찾아오면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는 우울증이 각종 심혈관계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혈관 증상, 우울증이 심혈관 증상을 악화시키고 심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우울해지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봅시다. 콜레스테롤, 이 책에 93페이지 나옵니다.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감염과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이기도 하다. 감염증을 줄여준다. 감염이 발생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HDL 수치는 감소한다. 싸우는데 사용하는 거죠. 감염과 싸우면서 소진되는 까닭이다.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동맥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발견되는 이유 중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독소와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염증, 콜레스테롤이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뭐냐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키스가 나면 혈관벽이 약간 염증 찢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를 때우러 거기를 고치러 콜레스테롤이 간다.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이 망가져도 거기를 고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간다라는 겁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적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가 있고 서문이 있는데 추천사에는 제목이 콜레스테롤의 고정관념을 뒤집다. 서문, 콜레스테롤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목차만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을 둘러싼 거짓말. 심장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킨 지중해식 식단,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단을 먹으면 심장질환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의 절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다. 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다. 2장, 콜레스테롤에 관한 기초지식. 콜레스테롤 거짓말의 신화. 의학 역사상 최대 사기극.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타틴 약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꼭 알아두자. 미국의 많은 의사가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 3장, 심장질환은 염증에서 시작된다. 심장질환. 원인은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이다라는 거죠.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다. 뚜렷한 증상 없는 만성 염증.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야 되고요. 산화는 염증을 일으킨다. 이 산화가 뭐냐면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져 가는 것들을 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고요. 이 항산화제는 항노화를 시켜준다. 즉 항산화제는 혈관의 노화도 막아준다라는 건데요. 혈관의 노화, 혈관의 염증을 막아주는 항산화제 5가지 정도 있잖아요. 영양제 뭡니까? 비타민C, 비타민 E, 그 다음에 코엔자임 CoQ10, 글루타치온, 또 한 가지가 알파 리포산. 이렇게 5가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비오유기소는 당연히 챙겨 먹어야 되는 거겠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낡은 생각이다. 심장질환의 원인은 염증이다. 염증의 원인은 산화고 산화의 원인은 흡연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 흡연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왜 발생하느냐면 담배의 온도가 약 600도씨 정도 되는데요. 그 600도씨를 산소가 통과하면서 그 온도 때문에 600도씨라고 하는 온도 때문에 산소 분자가 깨져버립니다. 그 깨진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콜레스테롤은 산화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산화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산화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죠. 산화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영양제, 가장갑상 영양제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열심히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식생활 속 진짜 악마는 당이다. 당이다. 당분이다. 포도당이다. 탄수화물이다. 이겁니다. 당입니다. 당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생활에 있어서 진짜 악마는 당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이 정말 악마일까요? 첫 번째, 심장질환의 범인은 당이다.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고 심장질환의 범인은 당분이다라는 겁니다.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 인슐린, 염증 반응과 심혈관계 질환을 촉진하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뭡니까? 당뇨병을 가지게 되면 염증 반응과 심혈관계 질환을 촉진을 시킨다. 당뇨에 걸리면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을 반드시 줄여야 되는 이유, 저지방 식단이 불러오는 부작용. 이것만 꼭 알아두자. 식생활 중 심장질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당이다. 먹는 것 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당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을 조심을 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왜 식생활 중에서 진짜 악마는 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당분이 혈관의 벽에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콜라겐이요. 콜라겐. 우리 몸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은 뭐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곳,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곳, 혈관 속, 근육 다발, 근육 필라멘트 한 가닥 한 가닥마다 콜라겐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이 콜라겐에, 특히 혈관에 있는 콜라겐에 당분이 잘 달라붙습니다. 당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붙는 이 메커니즘이 콜라겐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기하고 그 다음에 이 당분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와 아미노산은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 단어 중에 당독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이 굳어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것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부러지거나 터지거나 잘 깨진다.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중 당 농도를 공복은 10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식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에 140 이상 안 올라가도록 해야 이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당뇨병이 걸렸을 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뭐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신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당 독소 반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 당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식생활 속에서 진짜 악마는 당이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식생활 중 심장질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당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지방은 해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왜 해롭지 않나요?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농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지방은 해롭지 않다. 지방에 대한 잘못된 오해, 식생활의 악마로 누명쓴 포화지방, 상식을 뒤집은 지방 이론의 오류.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요즘은 막 지방을 찾아서 먹죠. 저탄고지 이래가지고 지방을 열심히 챙겨 먹는다라는 건데요. 지방은 왜 해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죠. 그죠? 또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단백질이고요. 세 번째로 먹는 게 지방입니다. 이 물질들 특성상 화학 구조적으로 가장 반응성이 뛰어난 것은 단백질입니다. 사실 단백질이 반응을 잘한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거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응을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당이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건데요. 포도당이 이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한 게 있다. 아까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알데하이드는 아미노기,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기랑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사람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또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또는 분자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잘 결합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포도당이 이 안 좋은 그런 물질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방은 오히려 예전에는 나쁜 누명을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방을 찾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오메가3라고 하는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지방입니다. 사실. 지방이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거 있는데 이 속에는 이제 불포화지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은 저탄고지,
이로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예전에는 뭐 안 좋은 글로 그냥 치부가 되어져서 음식에서도 막 걷어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바뀌고 있다.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꼭 알아두자. 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킨다. 6장 스타틴 사기극을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스타틴의 부작용. 자, 스타틴 약물을 드시려면 일단은 부작용을 열심히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스타틴, 스타틴에 감춰진 무서운 진실, 스타틴의 효능을 오해하게 된 이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위험 경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요, 아까 우울증이 온다.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것만은 꼭 알아두자. 스타틴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스타틴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요 여러 가지 자연 치유 요법들을 알고 있는데 그 요법들의 메인 주 기능은 뭐냐면요,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무엇인가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뭐냐?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뇌의 기능이 발달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장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뇌가 잘 돌아가야, 뇌가 기능을 잘 하게 되어야 내 몸의 각종 장기를 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대한민국에 또 잘하는 그 치료 요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침술이잖아요. 침 뭡니까? 어딘가 찌르죠, 그죠? 바늘 같은 거 가지고 찌르죠. 뭘 먹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찌르는 건데 왜 좋아지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찌르니까 통증이 오고요. 찌르니까는 거기에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플 수 있는 곳만 골라서 사실은 바늘을 찌르고 있죠. 그런데요,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야,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정도 전에 뇌혈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약물로 이 막힌 혈관을 녹여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약을 쓸 필요가 없다. 이제는 가셔도 된다. 그런데 어지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 침을 좀 맞아라. 그래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또 했습니다. 3일 동안 침을 계속 맞았는데요, 어지러움이 약 90%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침의 기능이 바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한 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먹는 음식물 중에 맛 있죠. 파란을 먹는 게 아니죠. 짠맛, 매운맛, 단맛, 신맛, 떫은 맛, 쓴맛 이런 거. 이 맛도 혀의 자극을 줌으로 해서 나의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한 개는 여기 손가락, 수지침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조절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져서 암도 치료를 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본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읽은 책이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를 해주었던 건데요. 손톱으로 누르든 바늘로 찌르든 볼펜으로 찌르든 여기를 눌러보시면 아픈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하루에 5번, 6번이라도 뭐 이렇게 가볍게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요. 또 이것도 귀찮으면 손가락 끝이라도 주물르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다. 활성화되어진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심하신데 열심히 이것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타틴 계열 약물을 먹게 되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결국은 뇌가 나의 장기의 기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해서 오히려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래도 약물이 땡기십니까? 자, 다 돼갑니다, 이제. 7장, 심장도 영양보충제가 필요하다. 영양보충제의 필요성. 코엔자임 Q10, 심장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다. 코엔자임 Q10, 심장의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다. 심장 뿡뿡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위대한 긴장 완화제. 그 다음에요. L-카르니틴 심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나이아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비타민 E 혼합 토코페롤 제품을 먹어라. 오메가3 심장에 가장 유익한 성분이다. 자, 심장에 가장 유익한 성분 오메가3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코엔자임 Q10은 심장의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오메가3가 가장 유익한 성분이라고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장에 가장 유익한 성분 보이시죠? 오메가3다. 오메가3다. 자, 오메가3 지방산이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설득력 있는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지만 이 책의 주제가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인 만큼 심장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결국 오메가3가 사망률 20% 감소했고 급성 심장사 사망률은 45%나 감소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였다. 오메가3가 이렇게 혈관 관련 질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유가 뭐냐면요, 오메가3의 탄소와 탄소 사이에 보면 이중결합이 들어있습니다. 이중결합, 그러니까는 이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는 이야기인데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들어있다. 그래서 3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 그 다음에 6번 탄소에 오메가3 이중결합이 들어있어서 오메가6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전자가 나오고 나온 전자가 항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죠. 혈전을 만들고 혈액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뭐냐면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이 오메가3가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더 잘 고쳐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저는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께 하나를 먹으면 서운하니까 2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씹어서 먹어도 사실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자, 1알, 2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 좀 있으면 껍질이 녹으면서 이제 다시 흡수되어져 들어가도록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영양제에 있어서는 심장에 가장 유익한 성분은 오메가3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스트레스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살인자다. 개구리 사망 사건의 진짜 범인 스트레스. 양면성을 지닌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죽음 앞에 무방비 상태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네, 건강한 심장 만들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 책의 페이지에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스타틴계 약물은 항염증제이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훨씬 더 강하다. 하지만 염증과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천연 성분의 영양보충제나 식생활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방식의 변화로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스타틴계 약물로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동반되는 수많은 이상 증세, 그 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발생되어진 염증을 감소시킬 게 아니라 아예 염증을요 미리 낮춰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는 건데 그게 바로 영양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주 범인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활성산소가 범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섭취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면 염증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오늘 글자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 하면요.